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아뜨북입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벌이 웅웅대는 소리,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로 가득한 봄이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 날개 달린 친구들은 어디서 뭘 먹고 사는 걸까요? 오늘은 신기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벌과 새의 사생활을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글쎄요. 벌한테 쏘이면 아프다는 거? 벌의 사생활은 우리가 잘 모르는 벌의 TMI를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TMI 첫 번째, 우리가 먹는 건 모두 벌에서 온다. 문제, 아몬드, 콩, 양배추, 당근, 고추, 커피, 마늘의 공통점은? 답은 모두 벌이 없으면 번식하기 어려운 작물이에요. 전 세계 농작물의 35%가 벌처럼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 덕분에 생산되고요. 상위 115개 농작물의 75% 이상이 모두 벌을 필요로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맥도날드 햄버거로 벌이 없어진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참깨빵 위에 순대고기 새끼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벌이 없어진다면 참깨빵은 민둥민둥한 그냥 빵이 될 거고요. 특별한 소스는 파프리카, 후추, 생강처럼 벌이 필요한 작물로 만들어지죠. 맥도날드의 양상추는 아이스버그라는 종인데 이 종 역시 벌이 꽃가루를 옮겨다 주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지고 우유를 만드는 젖소 대부분은 알팔파를 먹어요. 알팔파도 벌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피클의 오이와 양파도 물론 벌이 없으면 자식을 퍼뜨리기 힘든 식물이죠. 듣기만 해도 신나는 맥도날드 CM송은 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안 돼, 내 햄버거. 이런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네요. TMI 두 번째, 말벌은 꿀벌의 조상님. 자그맣고 귀여운 꿀벌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커다란 말벌에서 진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진화해서 더 귀여워졌다니 이건 마치 라이츄가 피카츄로 진화한 느낌? 말벌은 원래 꿀이나 꽃가루가 아니라 다른 곤충이나 동물을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꽃가루를 먹기 시작한 종이 나타난 거죠. 사납게 달려드는 곤충보다 꽃에서 먹이를 얻는 게 훨씬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꽃가루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벌 몸통에는 부들부들한 털이 생겨났고 식물은 번식을 대신해주는 벌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향기와 색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벌과 식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TMI 세 번째, 꿀벌은 인간의 조상님. 사실 벌이 바꾼 건 식물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인류의 진화에 벌이 기여한 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지금처럼 커다란 뇌를 유지하려면 양질의 포도당을 충분히 뇌에 공급해야 해요. 채집만으로 포도당을 구하기 어려웠던 인류가 벌통에서 꿀을 찾으면서 진화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일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시먼족 벽화에는 무리 지어 꿀을 채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은 지금도 총 칼로리의 15%를 벌꿀에서 얻고 있어요. 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사냥을 나가고 열매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들려오죠. 벌은 식물뿐 아니라 인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친구예요. 도시에서 벌을 만난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새에 대한 TMI를 알아볼까요? 앵무새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보통 새와 다르게 앵무새의 혀는 사람처럼 뭉툭하고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평소에는 입안에 먹이를 굴리는 역할로 혀를 사용하지만 사람의 말을 따라할 때는 혀가 울 때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종합니다. 마치 사람처럼요. 그렇다면 기러기는 어떻게 V자 대형을 맞춰나는 걸까요? 기러기가 대형을 만드는 이유는 적은 힘으로 오래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날개짓을 하면 날개 밑으로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더 높은 압력을, 날개 위로는 느리게 움직이면서 더 낮은 압력을 만들어요. 이때 날개 밑으로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지만 날개 끝은 압력을 받아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요. 뒤따라가는 새들은 하강 기류를 피해 옆으로 날고 앞에 있는 새가 남긴 상승 기류를 한쪽 날개로 통과하도록 위치를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섬세하고 어렵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낸 결과가 V자 대형이에요. 네, 맞아요. 새들은 우리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는 훈련을 받으면 인상주의 미술과 다른 양식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던데. 비행 능력과 방향 감각도 뛰어나서 4,000km 밖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고 해요. 자기장을 감지하고 별의 위치를 읽고 태양을 뒤쫓는 등 비둘기만의 방법으로 비행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새의 언어에는 이처럼 새에 관한 알아두면 쓸데없지만 재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한평생 새를 사랑해온 새 덕후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자 데이비드 앨런 시블리는 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었대요. 76종이 넘는 새 정보와 함께 300점이 넘는 아름다운 새미라가 담겨 있어요. 그림도 저자가 직접 그렸다고 하네요. 정말 찐이죠? 우리도 얼굴과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새가 어떤 먹거리를 좋아하는지, 이주하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새를 이해하는 거죠. 책과 함께 유튜브 채널 새덕후를 보면 새를 이해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돼요. 현재 25살 대학생이 운영하는 야생 조류 채널인데요. 대학을 휴학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새를 찍어 업로드하고 있어요. 혼자 운영한다고는 믿기지 않을 고퀄리티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저절로 된답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법 등 다양한 지식도 얻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TMI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책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